자, 지진불림의 정의와 지진불리의 기준을 쓰시오. 자, 최소한 얘는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진불리음이 자, 여러분들은 자, 실무를 안 하는 경우에 대신 내가 직접적인 현장에서 시공하거나 이런 경우를 보지 못한 경우는 이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된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 지진불리음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실수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현장 이슈가 되면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죠. 그죠? 출제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눈에 잘 들어가는 것들 중에. 지진불림이라 지진 발생 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배관의 축방향 변이 회전 1도 이상의 각도 변이를 허용하는 힘을 말한다. 단 배관 200mm 이상의 배관은 허용하는 각도 변이를 0.5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식 그루브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진불리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개념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으면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를 진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수직 상부를 진앙이라 그러거든요. 진앙이라 그러는데 피해는 얘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게 가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요렇게 측면에서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면 얘네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나무까지 흔들리는 거 똑같아요. 나무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충격을 퉁 하고 받으면 얘가 어떻게 흔들리는 겁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고 끝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건물도 똑같이 그렇게 흔들려요. 건물도. 그렇기 때문에 건축 구조 기준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건축물이 변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반복적으로 흔들흔들흔드는 게 좌우로 되게 되면은 우리는 배관을 수직으로 똑바로 설치를 해놨는데 건물이 움직이니까 배관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요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진을 분리를 하겠다. 그게 뭐예요? 지진 분리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층별로 똑바로 다 연결해가지고 뭐 100m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중간에 뭐 설치하는 거면 지진 분림을 이렇게 중간중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변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각도 변이가 있어서 조금씩 변이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할게요. 그게 지진 분리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수치도 뭐 많이 들어있고 뭐도 많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쓰기 조금 어렵고 변별력을 주는데 조금 그렇죠. 누구 실무 모르면 이거 실무 모르지? 그죠? 실무 이게 얼마나 문제 많이 되는데 그거 잘 모르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 부품사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는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한다. 아까 대표적으로 수직 배관이 있죠.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구경 65mm 이상의 배관인 지진불림을 다음 같은 위치에 설치를 해야 한다. 모든 수직 배관의 상부 하부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길이가 0.9m 미만은 수직 직선 배관은 지진불림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0.9에서 2.1m 사이 수직 직선 배관 하나의 지진불림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자, 제6조 제3항의 본문의 단세도 불구하고 2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4m, 천장으로부터 0.6m 내에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 상부 및 하부의 단부로부터 0.6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단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부분, 배관의 말단의 끝부분. 우리 수직 방지기 설치되는 그런 끝부분 있죠. 그러니까 수직 배관일 수도 있고 수평 배관일 수도 그런 분을 우리가 단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배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게 제일 꼭대기 수직 방지기 보통 설치를 하거든요. 그럼 얘가 많이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많이 흔들리는 부분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가까운 쪽에 설치를 해서 지진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 형태가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길이를 특정 지었습니다. 0.6m라는 형태를 주어지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해요? 0.9m 미만. 아주 짧으면 요건 필요가 없는데, 일정한 길이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설치를 할 수가 있어. 그래, 0.9에서 2.1m 정도 되는 수익배관은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두 개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죠. 근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층과 층사를 관통하는 경우는 어떻게요? 2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30, 천장에서 600, 0.6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돼. 이제 그렇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기본이고, 천장 아래에 설치된 지진분리엄이 수익직선 배관에 수평 T분기대 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분기된 수평 배관의 지진분리엄을 밤의 길에 적합하여 설치를 한다. 뭔 말인지 여러분 읽고 가지고 이해를 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T분기 수평 직선 배관으로부터 0.6m의 지진분리엄을 설치를 한다. T분기 직선 배관 이외에 2차 측의 수익 직선 배관이 설치한 경우 1차 측 수익 직선 배관의 지진분리엄의 위치와 동일선상의 지진분리엄을 설치하고 T분기 수평 직선 배관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평성 배관의 감호, 수평성 배관으로 0.6m 이내의 지진분리를 설치에 따른 지진분리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자, 수평 직선 배관은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 부분, 윗부분 및 아랫부분에 설치를 한다. 요거 제가 금방 읽어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왜 그런지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껴맞추십시오. 요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수험생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시고 아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요 부분들입니다. 0.9에서 2.1m 사이 수익배관은 그루브 조인트, 그러니까 지진분리엄 하나를 설치를 해. 근데 층과 층 사이를 관통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0.6, 0.3이라는 수치가 나왔죠. 그게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이게 층과 층사를 관통하면은 바닥에서 0.3m 이내에 설치를 하고 천장에는 어떻게 0.6m 이내에 설치 요거거든요.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T부터 분기를 해가지고 뭐 기타 등등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0.6m의 지진분리엄을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렇게 T가 분기되면은 여기서부터 얼마 이내 요 그루브 조인트 같은 이제 지진분리엄을 설치를 하면 이걸 0.6m 이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T로 분기를 하면. 수화전 같은 그런 경우죠. 수화전 같은 경우가 T 분기돼가지고 어떻게 요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40mm는 사실은 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65mm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5mm 우리 방수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외에 얘는 지금 뭐냐면 T 분기 수평 직선 배관 이후 자, 그러니까 요렇게 있어서 T로 수평 직선이 분기가 됐어요. 얘 같은 경우 거기에 수직 직선 배관이 요렇게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요렇게 관통했는데 층과 층 사이를 관통을 하게 되면은 얘는 바닥에서 0.3m에 설치를 했죠. 얘는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0.9m 이내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T 2차 측의 수직선 배관 설치한 경우 1차 측 수직선 배관에 분리엄의 동일한 위치 여기에 이렇게 설치했으면 이렇게 설치돼요. 요게 본래 우리 뭐냐면 알람밸브 이렇게 설치되는 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동일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돼 라는 표현이 이게 장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는 여기에서 요 사이 길이가 얼마를 넘어가면 0.6m를 넘어가면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없어도 되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설치돼야 돼 라는 걸 요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요겁니다. 내용이 요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글자를 보고 요거를 유추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으로 하십시오. 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는 게 바닥에서 요거 그림 보십시오. 바닥에서 0.3, 천장에서 0.6m 이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T로 분기가 돼가지고 수평 분기 돼가지고 이게 0.6m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알람밸브를 설치하고 이렇게 가는데 얘를 설치하는 위치는 어떻게 해요? 동일선상에 지진분리엄을 설치를 해야 돼. 그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6m 넘어가면 어디에도 설치해야 돼요?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설치하면 얘는 없어도 된다. 그걸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이 더 쉽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아까 그 문구를 가지고 끄집어내기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그것만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단독으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그림으로 역으로 껴 맞춰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진에서 출제하면 가능성 높은 거 한 가지 요겁니다. 현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다? 그루브 조인트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거
자, 그리고 중간 지지부가 있으면 중간 지지부 고정점인데 위아래 0.6이나 이내 지진 볼륨 설치하는. 그러니까 얘가 고정이 되니까 고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위아래로 약간씩 어떻게 지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6조 제3항. 자, 얘도 부가적으로 봐두십시오. 요게 뭐냐면 같이 결부되는 것들인데 아까 앞섰던 지진 불리음하고 얘가 같이 현장에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봐두시는 게 맞는데 벽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배관 주위의 역거리 확보는 단각회 기준에 따라 역거리를 확보를 해나 다만 벽바닥 또는 기초의 강면에서 300mm 이내 지진 불림을 설치하거나 성능이 요구되지 않은 석고보드나 이하 이상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그렇지 않다. 여기 이제 뭐냐면 벽을 관통을 하거나 바닥을 관통을 하거나 이렇게 배관을 관통을 해요. 요럴 때 관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묻는 걸 슬리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리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통했을 때 강면으로부터 얼마 이내 300. 벽체를 통과를 해도 벽체가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 배관이 통과하면은 강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 이내에 뭐를 설치해라. 지진 불림을 설치를 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슬리브 사이즈가 이게 이제 여기 100mm 이하보다는 뭐 100mm 미만인 경우는 50이고 100mm 이상은 어떻게요? 10cm 더 크면은 어떻게요? 이제 지진 불리움 설치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여기서는 슬리브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딪혀서는 할 수 있으니까 지진 불리움 설치를 해.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부의 배관 슬리브 호칭 구경 배관의 구경 55 내지 100mm 미만인 경우 호칭 구경보다 50mm 이상. 배관의 호칭 구경이 100mm 이상인 경우는 배관의 호칭 구경보다 100mm 이상 커야 한다. 다만 배관의 호칭 구경이 50mm 이하인 경우에는 배관의 호칭 구경보다 50mm 미만의 더 큰 관통구미 배관 슬리브를 설치를 할 수가 있다. 자, 방역을 관통하는 배관의 틈새 등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된 내화 충전 구조 중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메워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진 불림의 설치와 관련한 부분, 요거 사이즈와 관련한 부분들이 제일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써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인지를 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들은 얘네들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제어반, 내진 설계는 제어반, 소화전환, 비상전원, 가스기, 분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적 경미합니다. 제반 등의 지진 하중은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의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했다. 단 제반 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 이상의 고정용 볼트 4개 이상 고정, 그리고 구조부재는 내력벽 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며 바닥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 하중에도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제반 등은 지진 발생기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자, 기타 등등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통 적용 기준이 있죠. 우리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 여기에다 기속이 됩니다. 계산 문제로 나올 것들은. 그래서 수평 지진 하중 가는 거 있고, 그리고 앵커볼트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앵커볼트가 되게 중요하고 계산 문제로는 여기서 3조 그러니까 3조의 제2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 나중에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앵커볼트가 최종적으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상인데 강제로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출제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쓰는 형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염두를 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화전함. 지진시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개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 부재인 내력벽 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 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소전함의 지진 하중은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앵커볼트 또는 제3조의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단 소전함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경 8m 이상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요. 비상전원 설치 기준입니다. 자가볼트는 설비의 지진 하중은 제3조의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의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은 지진 발생이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자, 가스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계 분말 소화설비 설치 기준인데
자, 기타 이산화탄소 한론, 한류 화물 불활성 기체, 분말, 저장면, 시리나중에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지진하중은 제3조 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 2,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한론, 한류 화물 불활성 기체 소화설, 분말 소화설의 제반은 파밍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제반 등의 지진하중은 제3조 2, 제2항에 따라 계산하고 앵커볼트는 제3조 2,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해야 한다. 단, 제반 등의 하중이 450N 이하이고 내력벽 또는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의 고정형 볼트는 4개 이상 고정. 이건 아까 이제 보셨던 이제 그런 내용의 반복이라 보시면 돼요. 기타 등등 전도가 발생하지 않고 기능이 유지된다. 그냥 제반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즉 그렇다라는 것은 자 제반만 단독으로 해가 출제를 하면 딱 얘네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 높은 걸로 이제 보면 결국 제반이거든요. 아까도 제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 반복이잖아요. 그럼 확률 높은 쪽으로 찍으면 얘입니다. 얘가 이제 확률이 높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렇게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기타 지진으로부터 동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자, 피난기구. 자, 보시면 소방설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피난기구의 종류, 그리고 답의 중 그 밖에 화전령이 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일은 뭐예요? 소방설비 전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피난기구 뭐 있는데 이제 의외로 별표일에 따라서 있는 그러니까 피난기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허를 한번 찌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계, 간여완강계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별표일에서. 그리고 그 밖에서 화전령이 정하는 것, 여기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밖에서 화전령이 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됐는데 거기에 따라가 보게 되면 다순 피난면,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공기안전 매트, 간여완강계, 피난교, 피난용 트랙, 간여완강계 등을 말한다. 즉 일종의 얘는 지금 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일종의 함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저런 내용들이 우리가 어디에는 없는 내용들이니까 기술 기준이라든 그런 부분에 없는 내용들이고 사실은 별표일에만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포인트가 되는 거 한 가지 정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답하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판매시설이 그리고 업무시설이 있는 복합건축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슈퍼마켓이 판매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 그리고 펌프실물 물탱크실이 있는 그런 형태. 펌프실물 물탱크실의 헤드 설치제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고. 자, 내화구조 건축물에서 1회 7층 가로 20, 세로 45, 43. 1층에 펌프실 및 물탱크실이 있으며 가로 20, 세로 17m,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거실의 형태는 직사각형. 8층의 거실은 가로, 세로가 각각 15m, 13m이다. 스프링클러든 배색 및 정방향으로 배치를 한다. 스프링클러 주입에 관한 헤더가 가장 많이 설치한 유수금지 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화전령 기준에 따르면 기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화전령 기준에 따라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층별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 및 유수금지 장치의 규격 및 개수를 구하시오. 스프링클러의 주변 간의 유속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최소한의 스프링클러 개수, 유수금지 장치 규격 및 개수. 각 층의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가 먼저 나야 됩니다. 헤드 간 거리에서 내하구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2.3m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S는 2R 코사인 45도. 그럼 S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3.2526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층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 1층의 펌프실 및 물탱크실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 장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조건 이외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 장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지금 헤드를 구함에 있어서 평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냥 이렇게 이제 주는 게 아니라 평면을 줘가지고 계단실도 줄 수도 있고 기타 등 경사로 줄 수 있고 헤드 설치를 줘가지고 헤드 개수 구하시오. 맞나요? 그러면 최대 구경, 유수금지 장치 규격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게 몇 층입니다. 라고 하는 거나 지금처럼 해가지고 나 있는 요렇게 단면을 줘가지고 하는 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죠. 그죠? 그렇게 해도 개수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나오잖아요. 맞나 안 맞나 나오잖아요. 응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펌프실 물탱크실 형태로 헤드 설치제 장소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만큼 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가로는 20m 그런데 세로는 43m 빼기 17m. 그러니까 26m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문제 조건상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특정해서 주어졌잖아요. 조건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2526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하나는 7개, 하나 8개 곱하면 어떻게 56개를 1층에. 근데 나머지 층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층, 7층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7개, 14개 이렇게 나타나고 8층 같은 경우 각각 이렇게 8개를 설치하는 형태. 그래서 구경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그죠? 헤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 선정되어질 수 있게 되게 되는데 유수검정의 규격의 개수입니다. 각 층별 유수검정의 규격은 스프링 헤드의 급수간의 구경에 따라 1층 헤드 개수가 56개니까 80mm 한 개, 그리고 2에서 6층 같은 헤드 개수 98개므로 100mm를 설치하면서 5개. 근데 7층 같은 경우 98개인데 그 하나의 층에 설치된 개수 10개의 경우 1개의 유수검 장치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층에 8개 설치는 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헤드 개수에 따라 125mm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 100mm를 하느냐, 125mm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유속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정리가 되게 되니까 유속 한번 구해보시오. 그냥 100mm로 할 거냐, 125mm로 할 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여기서도 이제 복합 건축물, 판매이설 또는 판매이설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이 기준개수가 30개니까. 그러니까 2,400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조건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콘드프 탱크, 직경 23m, 위험물 탱크, 제일석유를 저장. 고정 방출군 1형을 사용한다. 포약제는 담배포, 농도는 3%, 소액간의 간격은 65mm. 단위포 방출량의 방사시간 아래표를 이용을 한다. 그래, 보조포, 소화진이 5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형, 2, 3, 4형 특형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 표 여러분들 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출제됐던 자 부분들 보게 되면은 제사 21도시 인하점이 21도시 미만이냐, 270도시냐, 70도시 이상이냐가 구분되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로 출제된 이력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위한 부분들로서는 일단 한번 봅시다. 유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한 고정 광출구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조건 1중 테크 직경이 99m일 경우 1에서 4형 고정 광출구의 개수. 유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에 의해서 구하시오. 유표에 따라 최소 포약재량을 구하시오. 자, 그렇게 되니까 24에서 35m 1형 또는 2형 그래 2개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기존의 위표에서 규정한 기준개수 고정 탱크 지붕구조, 고정 지붕구조의 탱크 중 탱크 직경이 24m 미만인 것은 당해포 방출구 3형 사용 제어구 개수에서 1을 뺀 개수에서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라 라는 단서 요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2개에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탱크 직경 99m일 경우 1형에서 4형 고정 방출 개수는 1형 4형은 8개, 3형 4형은 16개. 요 내용이 뭐냐면은 99m 이상의 경우 왼쪽 난에는 탱크에 1형 또는 포방축을 8개 설치하는 것 외에 오른쪽 난에 표시된 직경에서 포방축을 8을 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에서 그만큼 뺀 개수만큼 추가를 해야 된다. 즉 그러니까 요렇게 자 고정 방출구가 방출이 된다. 그 위치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방출구에서 뭐가 있습니까? 유동성이 있죠. 고정 방출구 요 위치에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출을 하면서 하고 방출을 하고 잔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가운데 부분에 퍼져나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탱크 바닥에 어떻게 해요? 우리 고정 방출을 설치를 해서 여기는 이 면적을 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유동성의 한계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시다시피 1에서 8형은 8개, 3에서 4형은 어떻게 16개, 이제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최소포 약재량은 고정 방출구에서 방출량 플러스 보조포 소화전 방출하기 필요한 양, 플러스 소액간의 충전량인데, 소액간의 내경은 65mm, 이를 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고정 방출구에서 방출하기 필요한 양은 Q는 AQTS 이렇게 되고, Q는 포사학제 양이고, A는 탱크의 표면적, Q1은 단위포 수용액의 양, 방출 시간, 그리고 삼각제 용도, 뭐 보편적으로 있는 AQTS 아그떼들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21도시 미만, 21도, 70도시가 70도시 이상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출제됐었던 게 어떻게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 경유 이렇게 출제되고 이렇게 됐었었죠. 그러면 경유가 도대체 어디에 포함되는데, 그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라 라는 형태로 문제가 계산 문제로 출제된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특수인화물이라든가 제일석유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분이 조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위해서는 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 선택이 안 필수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설계미 시공에서 포 문제가 언제 출제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산 문제를 보게 되면 포 문제가 출제가 안 된 지가 조금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출제 안 된 지 조금 됐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가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될 타이밍은 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되면 속절없이 당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요거 한번 봐두시는 거 맞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제일석유의 단위포 성액의 양 Q는 4리터 퍼분 메다 제곱이고 방사시간 4표. 이거는 아까 우리 어떻게 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표는 사실 대부분 시험에서 주어졌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거의 대부분 주어져가 저기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AQTS니까 악어대들이니까 바닥 면적 나올 거고, 그죠? 면적당 약제량 나올 거고, 그리고 방사시 기본 30분이죠. 아까 이제 표에 따라서 가게 되면, 유물 안전관리 세부기준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농도 나올 거고, 그렇게 해서 악어떼들, AQTS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보조포수 하전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죠? 5개인가 이렇게 조건에 있었었죠?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 3개로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NS 8천 똑같은 과정으로 거치게 되면은 얘하고 나면 지금처럼 나타나죠. 약제량은 지금처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